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이번 강의는 화장품 관리인데요. 세부 내용으로는 화장품의 취급 방법, 사용 방법, 보관 방법, 사용상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구매를 하면은 반드시 화장품 뒷면에 2차 포장재죠. 개별 상자 뒷면에 사용상 주의사항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 보셔야 되고요. 이러한 사용상 주의사항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나누어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죠. 개별사항에 대한 부분은 주로 유형별, 유형은 1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했죠. 그 유형에 따라서 그 사용 문구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특정 성분,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나 1차 시험에 출제되었던 알파 하이드록시 엑시드, 아하라고 했죠. 이러한 성분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문구도 사용시 주의사항 문구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특별히 추가적으로 사용상에 어떠한 제한이 있을 수 있는 특정 성분을 사용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사용시 주의사항 문구를 추가로 또 표시해야 되는데요. 그만큼 성분에 대해서는 이런 안전상의 그런 보안, 그런 이슈를 반영함과 동시에 보완을 하도록 하고 있죠. 우선 이렇게 특정 성분 중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주의사항 문구를 어떤 성분에 대해서 넣어야 하는지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고시,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13가지 성분에 대해서 표시 문구를 다음과 같이 쓰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미 앞선 강의에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화살표는 설명을 드렸죠. 이제 검은색 쪽 있는 부분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공통적으로 표시 문구가 같은 그런 성분들입니다. 눈의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낼 것. 자, 1번과 2번과 5번인데요. 과산화수소 및 과산화수소 생성물질, 그리고 벤잘코늄 클로라이드, 벤잘코늄 브로마이드, 벤잘코늄 사카리네이트, 그리고 실버 나이트레이트 함유 제품입니다. 이거는 눈과 관련된 표시 문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알루미늄 이 부분은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사용 전에 의사, 약사, 한의사와 상의할 것이라는 표시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되고요. 알루미늄이 그 염료 함유 제품이며 채취방종 제품류에 하나고 있습니다. 더 살펴볼까요? 그 알부틴과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티나마이드입니다. 이거는 그 기능성 화장품의 그 고시 성분들이죠. 알부틴은 미백, 폴리에톡실레이트 레티나마이드는 주름 개선. 이 경우에는 인체 적용 시험 자료라는 문구가 들어가는데요. 알부틴은 인체 적용 시험 자료에 구진과 경미한 가려움이 보고된 예가 있다. 그리고 폴리에톡실레이트 레티나마이드는 인체 적용 시험 자료에서 경미한 발적, 피부 건조, 화끈감, 가려움, 구진이 보고된 예가 있다라는 문구를 넣어야 하고요. 카민 함유 제품에는 카민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이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이렇듯 이 특정 성분이 사용된 화장품에는 이러한 표시 문구가 있으니까 이러한 표시 문구에 저촉이 되는 그러한 경우에는 조심히 사용을 해야 되겠죠. 먼저 문제를 풀어볼까 하는데요. 본문항은 1차 시험에서 단답형으로 나왔던 알파 하이드록시 엑시드, 즉 아하를 의미하죠. 아하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아를 함유하는 제품의 사용 시 주의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0.5% 이하의 R을 함유한 제품은 제외한다는 거 머릿속에 두시고요. 이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은 3번 생리 중, 임신 중 또는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분은 사용하지 말 것인데요. 이 사용시 주의사항 문구는 모발 색상 변화, 연모, 탈염, 탈색, 그리고 제모 등에 사용되는 문구이죠.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사용 전에 의사, 약사, 한의사와 상의할 것이라는 문구는 어떤 성분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정답은 1번 알루미늄 및 그 염류 함유 제품, 채취 방정 제품류의 하나는 그런 제품에 한정되는 내용인데요. 이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알루미늄이 장내에 잘 흡수가 돼서 알루미늄 중독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화장품의 취급 방법입니다.
화장품의 취급은 화장품법 제3절에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는데요. 제1절 기준, 2절 표시광고 취급, 3절 제조 수입 판매 등의 금지, 4절 화장품업 단체, 그리고 이하 하위 규범에서 시행령 제11조, 12조 과징금, 그리고 위반 사실의 공표, 또 시행규칙에서 화장품의 원료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안전용기 등 포장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표시 기재에 대한 내용, 또 표시 광고에 대한 내용, 그리고 천연 화장품이 유기농 화장품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화장품 취급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본장에서 얘기하는 취급은 이 본 장표에서와 같이 광범위한 의미는 아닐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본 장표의 화장품 취급에 대한 부분은 시험 전체 범위에서 부분 다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시행규칙의 별표사항, 사용사항의 주의사항 및 CGMP의 보관관리 등과 더불어서 간략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CGMP에서는 원료, 포장재, 벌크, 완제품 등의 보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요. 본장에서는 완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CGMP는 제조시설, 즉 공장의 관점으로 작성된 점이라는 거 참조하시고요. 제19조 보관 및 출고에서는 완제품 보관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완제품은 적절한 조건하에 정해진 장소에서 보관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재고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보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제품의 보관과 관련된 절차서에서는 적절한 보관 조건, 즉 적당한 조명이나 온도, 습도, 정렬된 통로라든지 보관 구역 등의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제품의 보관 환경은 외부와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오염 방지를 위해서 시설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그리고 동선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방충이나 방서 대책이 있어야 되고요. 온도, 습도, 차강 등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고 안전성 시험 결과나 제품 표준서 등을 토대로 제품마다 온도, 습도, 차강 조건을 설정하게 됩니다. 통상의 화장품의 보관 조건은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극단의 고온다습이나 저온 저습을 피하고 제품 유통 시의 환경 조건에 준하는 조건, 즉 실온으로 보관을 합니다. 사용 방법입니다. 화장품법 제2조에서는 화장품을 인체에 바르거나 분지르거나 뿌리는 등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대한 규정에서 용법 용량은 오용될 여지가 없는 명확한 표현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사용 방법은 화장품 법령에 정의된 사용 방법과 취급 기준을 바탕으로 정하되 화장품의 기능, 포장, 제형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안전에 위해가 없도록 적절한 사용 방법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성 화장품은 고시의 규정 별표 4에 고시된 성분은 고시된 용법과 제형을 따르되 기타 성분은 기능성 화장품 심사 규정을 따릅니다. 일반 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의 제형 및 용법 용량에 따르되 기타의 경우는 적절한 사용 방법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사용 방법의 예시인데요. 기능성 화장품 고시,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 화장품 종류에 나온 내용입니다. 피부의 미백과 주름 개선에 관련된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제형에 따라 두 가지로 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로션제, 액체, 크림제의 경우는 본품 적당량을 취해 피부에 골고루 펴바른다. 침정 마스크에 대해서는 본품을 피부에 붙이고 10분 내지 20분 후 지지체를 제거한 다음 남은 제품을 골고루 펴바른다. 로 되어 있고요. 채머를 제거하는 기능성 화장품 경우에는 용법 용량을 본 내용과 같이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드름성 관련된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인체 세정용 제품의 하나이기 때문에 본품의 적당량을 취해 피부에 사용한 후 물로 바로 깨끗이 씻어낸다로 되어 있습니다. 모발과 관련한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제형을 분말제, 액체, 크림제, 로션제, 에어로졸제, 겔제로 하나고요. 용법 용량은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정하고 있는데요. 3제형 산화연모제, 2제형 산화연모제, 2제형 비산화연모제 등이 있고요. 효능 효과에 따라서 3제형 탈색 탈염제, 2제형 탈색 탈염제, 1제형 신청의 경우, 또 분리 신청의 경우로 나누어서
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시 주의사항입니다. 저는 두 가지 법률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행규칙 제19조의 별표 3의 포장액 기재 표시할 때 주의사항과 별표 3에서 추가적으로 안전정보와 관련하여 보충 설명하는 고시 화장품 사용시 주의사항에 대한 규정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3의 사용시 주의사항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은 직사광선에 의해서 사용 부위가 붉은 반점, 부어름, 가려움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의 상담할 것,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 자제할 것, 보관 및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서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할 것. 이것은 전 제품에 공통으로 들어가야 할 사용상 주의사항이고요. 개별 사항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한 알갱이가 함유되어 있는 스크럽 세안제. 당연히 알갱이가 눈에 들어갔을 때 물로 씻어내고 전문의와 상담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고요. 팩의 경우는 눈 주위를 피해 사용할 것. 두발 염색용, 눈 화장용 제품에는 마찬가지로 눈에 들어갔을 때 즉시 씻어낼 것. 모발용 샴푸에는 눈에 들어갔을 때 즉시 씻어낼 것과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탈모 또는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입니다. 이하 개별 사항은 너무 방대해서 한두 가지 정도 간략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의 헤어 스트레이트너, 섭씨 15도 이하의 어두운 장소에 보존하고 색이 변하거나 침전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 것. 외음부 세정제 같은 경우 프로필렌 글리콜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 나머지 사항들은 따로 별도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손발의 피부 연화 제품, 요소 제제의 핸드크림 및 풋크림, 눈, 코 또는 입 등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할 것. 채취 방종 제품은 털을 제거한 직후에는 사용하지 말 것.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에어로졸제 제품의 경우에는 같은 부위에 연속해서 3초 이상 분사하지 말고 인체에서 20cm 이상 떨어져 사용할 것 등입니다. 고압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분무용 자외선 차단제,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 알파 하이드록시 엑시드 함유 제품, 고농도의 아하 성분이 들어있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의에 상담할 것 등입니다. 치오글라이콜릭 엑시드 함유 제품인 제모제의 경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땀 발생 억제제나 향수, 수렴 로션은 이 제품 사용 후 24시간 후에 사용하십시오의 내용이 있습니다. 연모제입니다. 산화연모제와 비산화연모제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감옥부터 마모까지 길게 나와 있습니다. 연모제 사용 전, 연모 시, 연모 후의 주의사항, 보관,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 각각의 주의사항 간의 차이점들을 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탈염 탈색제입니다. 연모제 마찬가지로 사용 전, 사용 시, 사용 후의 주의사항의 차이점 등을 위주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화장품 관리 이것으로 마무리할까 하고요. 본장에서는 사용상 주의사항, 특히 성분과 유형에 따른 주의사항 잘 기억하면 좋겠고요. 사용 방법은 문제 출제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기능성 화장품의 용법, 용량 등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